자, 오늘 이제 부정적분 들어가는 날이고요.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 일단 오늘 적분이라는 게 뭔지 일단 좀 자세하게 아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적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총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어.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얼핏 보면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생긴 것도 좀 되게 비슷하거든. 부정적분은 인테그랄 해서 fx, dx 이렇게 쓰고요. 정적분은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해가지고 a, b 이렇게 씁니다. 쓰기는 이렇게 써. 그래서 뭔가 되게 비슷해 보이고 뭔가 좀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일단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태생이 달라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된 배경 자체가 달라. 근데 그 두 개가 나중에, 이 두 개가 나중에 어떤 정리를 통해서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호도 이제 같이 이렇게 쓰기로 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태생 자체가 다른 거 두 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구나. 일단 생각해 주면 될 거고. 그 중에서 오늘은 부정적분을 배울 거야. 부정적분은 태생이 누구냐면 얘는 미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정의됩니다. 역연산. 그러니까 미분을 거꾸로 하면 걔를 부정적분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게 부정적분의 원래 정의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태어났냐면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서 태어난 게 정적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이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건 미적분 과정이거든. 넓이를 구하는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미적분 과정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얘랑 그 태생 자체를 한 번에 딱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수업에서는 너희한테 이 구분구적법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기는 걔가 정적분의 정의가 됐다. 정적분의 정의할 때 우리가 구분구적법 얘기를 살짝 심어줄 거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연결고리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데 그 기본 정리를 가지고 두 개가 연결됐어요라는 이야기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면 거기 중간에 좀 특이한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돼요. 좀 특이하게 나와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는 요런 애가 튀어나오게 되거든. 얘를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결국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적분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저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하나씩 다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정적분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익히면 되는 상황이고. 오케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봐봐. 이제 앞으로 이제 적분한다라는 이 이야기. 나는 어떤 식을 적분할 거야 라고 하는 여기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미분한다는 무슨 얘기였어? 미분한다 라고 했단 말이야. 얘는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한다 라는 개념이죠. 도함수를 구한다. 그러니까 적분한다는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얘를 저 함수를 적분할 거야 그러면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1번, 저 정도는 너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봐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는 게 있었어. 거기는 걔를 우리가 미분하면 걔는 2x 더하기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미분의 그대로 반대로의 역연산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적분이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얘는 불행하게도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1대1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1대1로 딱 성립하는 상황이 아니야. 왜냐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이라는 애도 미분하면 뭐니까? 얘니까.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라고 하는 요런 애들을 몽땅 다 미분하면 뭐가 된다? 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결국은 요런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해돼? 그러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항상 뭐가 달라붙냐면 상수 c가 달라붙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적분 상수라고 부를 거고요. 적분 상수가 항상 달라붙는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얘를 미분한다라는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얘가 됩니다. 이렇게 쓰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는 얘를 적분할 거예요 라는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인테그랄 해가지고 dx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2x 더하기 2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이 함수를 인테그랄 해가지고 dx 이렇게 써버리면 아 여기는 얘를 뭐 할 거예요? 적분할 거예요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뭘 미분하면은 얘가 되나요? 여기는 얘는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얘를 적분하면은 얘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 이게 적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fx라고 하는 거를 뭐 하면 미분하면 우리가 f'x라고 이렇게 쓰듯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뭘 하면 적분을 하면 얘는 라지 fx라고 보통 많이 쓰거든. 이렇게 c가 달라붙는 거 보이죠? c가 달라붙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적분을 하면 얘가 되고요. 얘는 미분을 하면 얘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될 거고, 그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그래서 fx라고 하는 거를 인테그랄 해가지고 dx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한 부정 적분을 라지 fx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다가 c를 하나 붙여줌으로써 여기는 얘가 이렇게 계산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x를 가지고 적분 변수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온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적분 상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여기는 원래 함수,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가지고 얘를 구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면 fx의 부정적분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여기는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 두 개는 서로 역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양변을 미분해 버리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fx는 뭐가 되냐면 f 라지 f 프라임 x가 됩니다. 요 관계랑 요 관계랑 똑같은 관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적분할 때는 항상 뭐가 달라붙어? 적분 상수가 달라붙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개념 자체가 아니야. 적분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미분을 어떻게 한 거야? 거꾸로 한 거야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fx를 적분한 거야. 얘를 적분하고 싶어. 오케이? 얘를 거꾸로. 그럼 봐봐. 얘를 너희가 얘들아 이제 무조건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 뭘 하면 되겠어? 뭘 미분해서 얘가 되는지를 찾으면 되겠지. 어떤 함수가 있었을 텐데 거기 있는 걔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소리니까 뭘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를 열심히 찾아준 다음에 거기다 C 하나 달아주면은 여기는 얘를 적분한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부정적분의 결과는 뭐가 될까? 그래서 부정적분의 결과는 얘의 결과는 항상 뭘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의 함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함수를 뭐 한 거니까? 적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뭘 미분하면 저 함수가 나오는지 그 함수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당연히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적분 이 값은 항상 상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나온다는 소리야. 넓이 값이 나오는 거라서 숫자로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은 아예 결과조차 다릅니다. 두 개 태생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 완전히 다른 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정석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부정적분. 원시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대부분은 그냥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라지 fx의 프라임을 한 게 얘를 미분한 게 fx가 되는 라지 f를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 함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라지 fx가 fx의 한 부정적분. 다시 얘가 얘 부정적분 중에 하나일 때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 부정적분은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야. 여러 개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fx의 모든 부정적분은 라지 fx 플러스 c 꼴로 나타내어질 수 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fx를 인테그랄 dx 해주면은 fx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됐죠? 다시 여기 있는 요 기호 있잖아. 여기 있는 요 기호. 적분을 완전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기호는 사실 s라고 하는 얘를 이렇게 쭉 잡아 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S. 야. 근데 좀 신기하게 여기는 얘는 또 이름은 인테그랄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좋습니다. 인테그랄이라고 부릅니다.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는 요거의 그리스 문자가 뭐냐면 시그마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요 시그마라는 애랑 여기 있는 얘랑 요거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지? 이건 미적분 가서 배우게 되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서는 이따가 나중에 선생님이 그 구분구조법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인테그랄이라고 하고 인테그랄에서 dx로 막혀 있어. 여기는 얘가 한 세트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fx가 있으면 거기 있는 걔를 미분하면 이렇게만 딱 표시하고 말잖아. 그지? 근데 사실 여기는 얘는 그냥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쓴 거지. 여기는 얘를 뭐 해주세요?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정확한 표기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라고 원래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딱 그냥 점 같은 거 프라임 하나 딱 박아서 f 프라임이라고 표시했던 것 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얘는 그런 이런 심플한 표기 자체가 없어. 그냥 얘는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준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c라는 걸 적분상수라고 부르고 fx를 p적분함수. 이거는 그냥 p적분함수라니까 적분을 당하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p적분함수. 이렇게 말해주는 거고 x를 적분변수라고 부른다.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fx를 적분한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적분과 미분의 관계가 역연산 관계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해가지고 fx d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거기 있는 걔를 내가 x에서 다시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fx를 나는 적분했는데 걔를 미분한 거니까 얘는 역연산 관계 두 개를 한 번씩 한 거니까 당연히 fx가 다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지. 맞아? 이해되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야. fx라고 하는 거를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미분을 먼저 했어.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적분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전히 fx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는 적분을 나중에 한 거니까 적분상수 c가 달라붙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적분하면 그 결과는 c가 항상 붙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저렇게 하나 달라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 그게 여기 있는 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서 다음 함수 fx랑 gx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봐. fx를 적분했더니 그 결과가 얘가 됐대.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 있는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얘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게 적분과 미분의 관계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fx를 적분한 게 쟤였으니까 쟤를 미분한 건 당연히 fx일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8x-5니까 fx는 그냥 그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전하잖아. 여기는 이걸 뭐 해주면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미분한 결과가 얘니까 여기는 얘를 x, 3-x로 나눠버리면 결국 gx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크게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요. 이렇게. 다음, 보기 2번이에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함수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걔를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x 세제곱이야.
얘를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x 세제곱인데 적분을 나중에 했네. 얘는 적분상수 c가 하나 달라붙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돼요? 넘어갑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해주세요. 이게 뭐야? 얘지 뭐 그냥 얘. 얘가 답이야. 얘는 얘 플러스 c가 답이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일단은 부정적분이라는 게 뭔지는 알겠어. 그럼 한마디로 딱 표현해봐. 부정적분은 뭐예요? 미분의 역연산. 다시 미분의 역연산이 부정적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 됐나요? 다시 부정적분이라는 건 뭐다? 미분의 역연산이다. 됐어? 되게 쉽지. 그지? 진짜 쉬워요. 부정적분은 진짜 쉬워. 놀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미적분의 적분은 진짜 개어렵거든. 너희가 나중에 한번 겪어보면 알겠지만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의 적분은 너희가 한번 겪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난이도가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겁줄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진짜 애기들 장난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쉽기도 하고 그지? 왜냐면 쉬우니까. 얘는 진짜 쉬운 게 맞거든. 근데 이제 미적분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미분이나 적분해야 되는 그런 함수들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막 곱하고 뭐 나누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적분하고 미분하고 한단 말이야. 수학 2에서 배우는 미분, 적분 다 뭘 가지고 장난치니 얘들아? 상함수. 행복해. 그죠? 그리고 세상에는 얘들아 적분이 되는 함수가 더 많을까요? 적분이 안 되는 함수가 더 많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적분이 안 되는 함수가 더 많아요. 되게 의아하지. 그지? 적분이 안 되는 함수가 더 많아. 왜냐면 미분이라는 건 어떻게든 다 할 수 있거든? 왜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지? 미분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h 빼기 fx라는 계산을 하면 그건 뭘 한 거야? 미분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미분값이 없으면 그냥 미분할 수 없어. 미분 불가다 처리, 불가 판정을 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적분이라고 하는 건 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얘는 미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왜? 정의 자체가 뭐니까?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찾아야 돼.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얘를 적분한 함수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근데 뭘 미분해도 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를 적분한 걸 찾으려면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된다를 찾아야 되는 건데 뭔가를 미분해서 꼭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보장 자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 부정적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다항함수는 100% 적분이 가능하거든.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정말 행복하게 풀 수 있는 파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미적분의 적분은 도대체 얘를 적분하면 도대체 뭐가 될지 이게 적분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뭐 천하제일 적분 대회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적분이라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다항함수를 가지고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그 적분법 공식을 또 알려주게 될 거야. 오케이? 일단 공식이라기보다는 먼저 적분의 기본 성질들을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공식이네, 그냥. 공식이네. 이 두 개는 성질이고 여기 두 개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성질 먼저 본다면 얘는 이렇게 K배의 fx가 있는데 걔를 적분한 결과나 아니면 K가 앞으로 나가가지고 K 곱하기 fx 대신 인테그랄 fx dx를 한 결과나 항상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바깥으로 K가 항상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K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X라는 변수와 전혀 상관없는 상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0이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0이 아닌 상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fx 더하기 빼기 gx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 각각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다 누구 성질일까 얘들아? 미분 성질이에요. 맞죠? 왜? 얘네들 그러니까 뭘 미분하면 얘가 되나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뭘 미분하면 얘가 되나요? 이렇게 돼 있는 이 하나의 함수를 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두 개를 따로따로 함수를 쪼갤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쪼개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더하기랑 빼기에 대해서만 이런 성질이 있는 거야. 왜? 곱하기를 미분하면 뭐가 돼? 곱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미분한 걸 곱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곱에 대한 성질은 없어. 더하기나 빼기에 대한 성질만 있는 거야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곱하게 된 건 상수배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성질이나 이 성질은 전부 다 미분의 성질에서 온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당연히 더하기나 빼기는 가능하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나중에 이 곱하기 갖다가 하는 게 곱의 미분법을 거꾸로 한 걸 가지고 부분적분 이렇게 할 거고 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한 거 가지고 뭐 치환적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건 이제 미적분해서 할 거야. 너희는 안 할 거야. 지금은 안 할 거야. 알죠? 지금 하는 건 진짜 심플하고 되게 쉬운 것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K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테그랄 K dx라고 해서 여기 상수가 들어가 있어. 그냥 단순히 상수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적분하면은 KX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죠. 얘를 뭐하면 미분하면 K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K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상수가 들어가 있으면 얘를 적분한 결과가 KX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X의 N제곱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려면은 얘만 미분하면은 요렇게 돼 있는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얘랑 얘랑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는 하나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얘를 적분한 결과는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의 3x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미분해 주세요라고 하면 얘는 그냥 6x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지.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 똑같아요. 인테그랄 해가지고 5x의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적분해 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적분할 거야. 일단은 여기 있는 얘를 적분하면 여기 있는 얘에다가 있잖아. 더하기 1을 해주고 더하기 1을 한 걸 분모로 내려가지고 5분의 5를 써주고 x의 5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다시. 여기 있는 얘를 적분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에다가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거기 있는 걔를 이쪽 분모로 내려가지고 얘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적분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 1 더하면 4잖아. 그지? 얘는 4분의 3의 x의 4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1이었잖아. 그럼 얘 1 더하면 뭐가 돼? 2가 되겠지. 얘는 2분의 2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하면 뭐가 된댔어? 5x가 된댔어. 그 다음에 적분 상수는 마지막에 한 번만 붙여주면 됩니다. 항상. 하나의 식에, 하나의 등식의 적분 상수는 마지막 하나만 딱 붙여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적분 상수가 여기서도 C1이 나오고 C2가 나오고 C3이 나오고 C4가 나왔다. 다 쪼개가지고 C4까지 이렇게 나왔다라고 4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다 더하면 하나의 그냥 C가 된 거야 라고 판단하고 퉁치고 가도 괜찮잖아. 그치? 굳이 여러 개의 상수를 만들 필요 없이 하나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마지막에 C는 하나만 달아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줍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하면 충분히 너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도 너희가 충분히 해줘야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라고 해서 이런 거 부정적분 하는 거, 이런 거 부정적분 하는 거, 요런 거 부정적분 하는 거, 요런 거 부정적분 하는 거. 그래서 4번은 지금 선생님이 요거 이야기인데 얘들아, 요거 이야기인데 요것도 공식처럼 암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암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다시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현재. ax 더하기 b의 전체 n제곱인데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가 궁금한 거잖아. 그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뭘 미분하면 얘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후보는 당연히 ax 더하기 b 전체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실제로 여기 얘를 미분하면 그 결과는 n 플러스 1에다가 뭐가 돼요? ax 더하기 b의 n제곱에다가 더하기 또 뭐가 돼? 여기는 얘를 속미분해서 한 번 더 곱해준 a가 하나 더 곱해질 거 아니야. 이해돼요? 다시 얘를 미분한 결과는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실제로 난 뭘 만들고 싶었어? 얘를 만들고 싶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얘는 a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해줘야 얘를 미분한 결과가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적분한 결과는 a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요거에다가 플러스 c가 되는구나. 이렇게 적분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적분 공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적분은 뭐밖에 없어? 다항함수밖에 없어. 그래막이도. 그죠? 그러니까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는 건 적분할 수 있지만 다항함수가 아닌 게 주어져 있다면 걔는 적분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적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적분할 수 없으면 정의대로 가면 돼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뭐야? 공식인 것 뿐이거든. 그치? 그냥 단순히 공식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적분할 수 없는 함수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를 적분하고 싶은데 얘를 적분할 수 없어. 왜? 얘가 다항함수가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아니면 얘가 어떤 함수인지 몰라 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있는 이 함수 하나 가정해 놓고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를 통해서 얘를 얻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미분한 게 얘일 테니까 그렇게 얻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정의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한 번이라도 배운 친구들은 아마도 여기서 지금 3번, 보기 3번까지는 되게 쉽게 술술술술 풀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은 처음 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거 적분하는 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다 전개하고 적분해도 사실은 적분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많고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단은 한 5분 정도 줄게. 너희가 그 보기 문제 한번 싹 다 풀어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필수예제 1번도 시간 되는 친구들은 다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전개를 한 다음에 있잖아. 네, 4x죠. 4x 플러스 1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3분의 4x 세제곱 그 다음에 1이니까 2분의 4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더하기 c가 될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방법도 있겠어? 이 자체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 자체로 그냥 여기는 얘 하나 더 한 거니까 3분의 1 하나 달아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미분한 결과가 뭐니까 2잖아. 그치? 쟤를 미분한 결과가 2니까 그 2로 나눠줄 거야, 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곱하기 2를 여기까지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2x-1 전체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실제로 보잖아.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달라요. 두 개 달라요. 뭐가 다를까? 상수항이 달라요. 그죠? 여기는 얘 상수항은 얼마니? 마이너스 1에 이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얘는 상수항이 없죠. 그지? 그것만 차이가 있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c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여기서는 그냥 c 처리된 거구나. 그냥 하나의 상수 처리, 적분 상수 처리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는 완벽하게 같은 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형태는 다르지만 얘로 적분한 거나 얘로 적분한 거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둘 다 답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당연히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1대1 대응 자체가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거를 좀 연습해 놓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거 다 전개하고 가면 진짜 너무나 귀찮아요. 진짜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떻게 생각해? 봐봐. 우리가 다시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 이거 전체를 n제곱한 거를 미분했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 얘들아. 이거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해서 어떻게 했었니? 여기는 얘를 앞으로 내려줬어. x 더하기 다시 ax 더하기 b 해서 n-1까지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는 좀 허전한 게 생겼지. 뭐가 허전해? 여기는 얘가 미분된 게 허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미분된 a를 한번 여기다 더 곱해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됐나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ax 더하기 b 요거 전체에 n제곱이 있었어. 여기는 얘를 적분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일단 이거 통째로 놓고 그냥 적분해요 얘들아.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하고요. ax 더하기 b 전체에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또 얘도 마찬가지로 허전해야 돼.
미분이랑 적분이랑은 반대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A,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한 결과를 하나 곱해줬으니까 여기 있는 얘는 미분한 결과를 하나 뭐 해주면 나눠주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공식을 완성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에 똑같이 그냥 1-4x 전체 제곱까지 4제곱까지 똑같이 써주면 되고요. 곱하기 해서 뭐만 하나 더 해주면 된다고? 얘를 미분한 마이너스 4분의 1 하나만 더 곱해주면 더하기 c 달아주는 건 절대 잊지 말고요. 오케이? 적분상수 c 안 달아서 틀린 경우도 되게 많아. 점수 깎인다 저거. 알겠죠? 치사하지만 해줘야 돼요. 알겠지? 그걸로 깎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특히 다정고는 깎아. 다정고 진짜. 걔는 이런데 선생님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거 쓸 수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점수에서 깎는데 1점을. 그래서 왜 깎나 봤더니 이게 문자로 돼 있을 때만 점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깎는데 이게 진짜 치사해. 알겠죠? 그렇다네. 그러니 진짜로? 어. 그래. 너무하네 진짜. 그지?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그지? 어쨌든. 우리는 그 사회적 약자니까 강제의 뜻을 따라야죠. 그죠? 어쩔 수 없어. 이거 깎는다 그러면 이거 뭐해? 어떻게? 그냥 안 써주면 되잖아. 그지? 그냥 정확하게 곱하기라고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죠? 여기까지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다정건 특히나 주의해 주세요. 막 깎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9-1번 문제.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자, 봐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할 얘기가 없죠, 사실은. 그지? 선생님이 할 얘기가 전혀 없어. 그냥 단순히 뭐야? 또 계산력 파트가 돼버렸어요. 그지? 계산 연습을 통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뭘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적분이라는 걸, 다항함수의 적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간단히 봐봐. 이걸 적분하고 싶으면 이거 뭐 하면 돼요? 전개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전개할 때 여기서 할 말은 뭐겠어? 이거 그냥 수학상에서 맨날 하는 말이지.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 하나로 봐주세요. 치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합차 공식으로 전개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해내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를 보면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겁니다, 얘들아.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거 못 푸는 거야? 알겠죠? 이거 왜 분수식 자체는 우리가 이거 적분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이런 거 못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얘랑 약분이 되는데 그 약분을 못 해주면은 이건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또 수학 3에서 배웠던 거죠. x 4제곱 더하기 x제곱 y 제곱 더하기 y 4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됐었어?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 제곱이 됐었어. 라고 하는 이런 인수분해 공식이 다시 스물스물 기억이 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좀 소외봤던 그 공식 중에 하나라서 기억이 안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 또 소외받았던 애 누구 있어요? 아주 소외받진 않았지만 이런 애도 있었지. 이런 애는 x-y에다가 뭐 돼?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그지? 이거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니까 너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근데 진짜로 이제 완벽하게 소외받던 그 친구 기억나요? 그 친구 있잖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고 하던 그 친구. 기억나나요? 저 친구 지금 기억나는 사람. 이거 뭐가 됐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에다 마이너스 bc에다 마이너스 ca가 됐었어. 이런 친구가 있었어. 그죠? 저런 거 다 기억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저걸 기억해내야 되냐면 문제에서 막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x제곱 더하기 뭐 x 더하기 1분의 해가지고 막 x의 6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3x의 3제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거든? 인수분해가 돼야 되거든. 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안 풀리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하항식 파트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들을 다시 떠올려 가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알겠지? 모르면 못 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로 그 창피한 얘기지만 이거를 강사 생활을 시작하고 한 2년 동안 못 외웠어요. 이 공식. 아, 이게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야, 그냥. 이거 수업을 얼마나 많이 했겠니? 그래도 여기는 얘가 안 외워지는 거야. 그냥 한 2년 정도를 맨날 있잖아. 수업 시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막 열심히 본 다음에, 들어가서 막 자연스럽게 왠지 나는 알고 있는 척 하면서 막 그렇게 강의했던 기억이 나. 왜냐면 선생님 삼수생이었잖아. 그죠? 삼수생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공식과 멀리 한 지가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재수 삼수니까 4년 후에 대학을 갔으니까, 그지? 적어도 4년 이상을 선생님이 이 공식과 전혀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강사 생활을 할 때 거의 1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상태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심지어는 선생님이 이 공식 자체를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진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게 삼수 때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 공식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수능 공부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저기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넘어갔던 것 같은데 요즘엔 저거 가끔씩 튀어나오더라고. 그죠? 어쨌든 꼭 외워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외워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쟤만 증명이 좀 특이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오원칙과 또 원래 증명을 하는 건데 저기는 쟤만 증명을 좀 특이하게 하거든. 인수분해. 어쨌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거 합차공식, 그러니까 전개에서 빼도 괜찮고 합차공식으로 바로 정리해도 괜찮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야만 y 세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y 더하기 1에 y제곱 빼기 y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면서 y 더하기 1이 약분이 되면서 계산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이 정도 설명하면은 여기서는 뭐 크게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은 없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좀 꿀 빠는 날입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너희한테 연습해! 라고 정확하게 딱 전달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랑은 이제 요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요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요런 이야기 정도 하면은 끝입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또 다시 한번 10분 정도 시간 줄 거야. 너희가 여기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고 혹시 시간 남는 친구들은 요것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시작합시다. 볼게요. F'X를 줬어요. 우리가 보통 F'X를 주면은 사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Fx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잖아. 그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Fx의 함수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지금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니까 얘가 F'X니까 얘를 뭐 해주면? 적분해주면 뭐가 되겠구나? Fx가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얘를 적분한 결과는 뭐가 돼? x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2x가 될 거란 말이야. 플러스 c가 되겠지. 얘가 fx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에다가 0 넣으면 3 나온다고 했으니까 항상 0 넣으면 3 나온다. 0을 넣었을 때 결과를 줬어? 이 적분 상수를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됐죠?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 부정적분 중에서 x는 0일 때 함수값이 1이고 2일 때 함수값이 5인 것을 구해주세요. 얘 부정적분을 구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x제곱 플러스 c가 될 텐데 여기는 얘 중에서 0 넣었을 때 1이 나오고요. 0 넣었을 때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5가 나오는 2 넣었을 때 5가 나오는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끝. 해석됐죠?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3번 문제는 2점. 여기는 얘랑 얘를 지나는 곡선이라고 줬고 얘 위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정비례합니다. 라고 줬어요. 정비례 오랜만에 나왔네. 그지? 정비례. 중딩 때 배웠던 얘기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1학년 때인가요? 나는 벌써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네. 거기는 정비례니까 뭐야? 그냥 K배구나. K배에 뭐야? 3x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6x 플러스 4구나. 얘가 F'X구나. 라고 준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 할 거예요?
적분할 거예요. 그럼 fx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k배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4x 더하기 c 달아주면 되겠다. 미정계수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식 2개 줬을 텐데 점 2개로 준 거네. 그지? 점 2개 대입하면 k랑 c 연립해서 풀 수 있겠구나. 끝.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3번 가보죠. 4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오른쪽 그린 것 같고 f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도 나한테 무슨 정보를 줬는지 봐봐.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니까 f'x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의 k배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k 값은 당연히 양수겠죠. 라고 거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얘가 f'x인데 그럼 얘를 통해서 내가 fx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드드드드득 플러스 c. 그럼 얘는 당연히 k와 c 이렇게 두 개의 미정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죠? 문제에서 극대값이 0이래요. 극대값 어디서 나오나요, 얘들아? 극대값. 증가하다 감소하는 0에서 나오죠. 극대값이 뭐였어? 마이너스 16이었어요. 이렇게 하나 준 거고요. 됐나요? 극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에서 나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두 군데서 나오니까 둘 다 조사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게 그래프 자체가 지금 원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상태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내려왔던 만큼 올라올 거고 올라왔던 만큼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극소값은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은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F2가 0이 된다는 식을 하나만 더 적용해주면 당연히 여기서 K 값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알겠죠? 그렇게 다 미정계수를 하나씩 구해내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적분을 잘하려도 당연히 적분이 뭐니까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미분을 못하면 당연히 적분을 잘할 방법이 없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 무슨 해석, 미분에서 했던 해석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 쪽 공부가 당연히 잘 돼 있어야 적분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알겠죠?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이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fx를 가지고 f'x를 구하듯이 이제는 f'x를 가지고 fx를 구할 수 있구나. 그런데 걔는 항상 유일하게 하나만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적분상수 c가 달라붙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적분상수 c가 달라붙으니까 나한테 항상 어떤 정보들을 던져주는 거구나. 그 정보가 없으면 쟤를 구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알았죠? fx를 가지고 f'x를 구할 때 우리가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줬나요? 안 줬죠. 왜? 얘를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f'x를 가지고 fx를 구하는 건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달라붙기 때문에 걔는 항상 추가적인 정보를 줘야 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마지막 문제네. 두 다항함수 fx랑 gx를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미분을 하고 있어요. 더한 거를 미분했고 곱한 거를 미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어. 그러면 봐봐. 여기서 fx에다가 더하기 gx까지 이렇게 된 거는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더하기 c1이야. 이렇게 쓸게요. 괜찮나요? 그래서 c1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저기 하나 더 있으니까 c2까지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fx 그다음에 gx 이렇게 돼 있는 애는 뭐가 되겠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2야. 이렇게 식 두 개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줬냐면 f0, g0을 줬으니까 0, 0, 0, 0 집어넣어주면 2 마이너스 1 얘는 1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2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구했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니? 여기는 얘를 적절히 뭐 해주세요? 연립해? 아니, 인수분해 해주세요. 오케이?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만큼이 뭘로 볼게요? x제곱, x-1 플러스 2의 x-1.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2의 x-1.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더 이상 안 쪼개지죠? 실수 범위 내에서.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fx였다는 소리가 둘 중에 하나가 gx였다는 소리인데 분명히 F0은 2라고 줬고 G0은 마이너스 1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F고 얘가 G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얘랑 더한 게 실제로 여기 있는 얘가 되는 모습도 보여지네요. 이해되죠?
그래서 fx는 뭐가 된다? x제곱 더하기 2가 된다. 여기는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런 개념은 전부 다 어디서? 수학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죠?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따로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울 만한 내용 자체가 없어요. 부정적분 자체. 오케이? 그래서 부정적분 시간은 그냥 너희들한테 연습, 계산 연습의 시간이었어.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 정적분부터 흘러가게 될 텐데, 이쪽 파트는 얘들아 너희가 그 연습 문제는 한번 쭉쭉 풀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 풀진 않더라도 실력 전까지 있잖아. 실력 전까지. 12번까지 너희가 풀어보면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감을 정확하게 익혀놨으면 좋겠다. 결론은 뭐라고? 부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결론은 뭐라고? 미분의 역연산이다. 나는 그 생각에서 모든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알겠지? 그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너희가 만약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미분의 역연산이야. 라는 그 생각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알겠지? 그래서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구나.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도 다 거꾸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해 주면 되고 다음 시간에 정적분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니야. 차라리 그럼 얘들아 오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구분구적법이라는 얘기를 잠깐만 좀 할게. 차라리. 알겠죠? 괜히 이 시간 놀리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좋아요. 봅시다.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넓이가 궁금했던 거야. 넓이라는 게 궁금했던 거야. 어떤 넓이가 궁금했냐면 뭐 이렇게 생겨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A서부터 B까지 얘가 y는 fx라고 하는 여기는 얘의 넓이가 궁금했던 거야가 정적분의 정의예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 도형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이런 건데 우리가 그 적분이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뭘 구할 수 없냐면 곡선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곡선으로 가능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원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것도 우리가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는 것 뿐이지 왜 파이 r 제곱이 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죠? 그냥 수학자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그렇게 풀렸으니까로 그냥 대충 기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고, 그지? 2분의 1이 왜 붙는 거야? 그치? 다 이유 알고 있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왜 붙는 거야? 이렇게 된 삼각형에서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다 하나 붙여놓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넓이가 뭐야?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그거의 반이겠지.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 붙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잖아. 맞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니까 정적분의 다시 여기는 얘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얘들아 이렇게 그 넓이를 어떻게 계산했을까? 넓이.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게 안 나왔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도 넓이가 궁금하긴 하지 않았을까?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이런 논두렁이 있었어. 저희는 저 논두렁의 넓이가 궁금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저 넓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는 구할 수 있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다. 선생님이 좀 그런 거에 혼자서 막 그런 거에 혼자 막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아이였나 봐. 혼자 막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까? 난 적분을 모르는데. 그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 이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은 다음에 이 부분을 똑같이 1m 깊이로 파.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부어. 그럼 물의 부피를 내가 열심히 구해. 그 다음에 높이가 1이니까 그 1로 나눠주면은 그게 넓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로 했었어. 근데 그걸 똑같이 파는 것도 사실 불가능할 뿐더러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기로 했냐면 대충 있잖아. 대충 한 반 잘라가지고 이 사각형의 넓이랑 여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랑 이거 두 개 더한 게 대충 이 넓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야. 근데 너무 대충이잖아, 그지? 너무 대충이니까 조금만 더 덜 대충 해보자. 네 등분하면 어때? 이렇게 돼 있는 사각형이랑 이렇게 돼 있는 사각형이랑 이렇게 돼 있는 사각형이랑
이렇게 돼 있는 사각형이랑 요렇게 돼 있는 사각형이라고 자르면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사라지네, 그지? 그러니까 오류가 조금은 더 줄어들었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아, 이것도 이만큼을 이렇게 자른 거구나.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오류가 좀 줄어들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긴 얘를 한 번씩 더 자르면 어때? 이렇게 한 번씩 더 잘랐어, 한 번씩 더 잘랐어, 한 번씩 더 잘랐어, 한 번씩 더 잘랐어. 그러면 얘가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죠?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이만큼씩 이만큼씩 조금 조금씩 어때? 조금 조금씩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뭐가 줄어들고 있어? 오차가 줄어들고 있어.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계속 무한히 잘라가지고 여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들을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비슷한 넓이는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구적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구분구적법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이제 y는 fx라는 게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가 a예요, 여기는 얘가 b예요 라고 해서 나는 이 넓이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이렇게 n 등분을 해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이 사각형들을 전부 다 일단 요 선들을 n 등분해. 여기는 얘를 n 등분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얘 함수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얘도 요걸 집어넣어서 사각형을 요렇게 하나 만들고 얘도 요걸 집어넣어서 사각형을 요렇게 하나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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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저 사각형대 넓이의 합이 그래도 비교적 원래 넓이랑 좀 비슷해졌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n 값을 무한히 늘려버리면 오케이? 여기는 이 오차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거를 일단 몇 등분을 해서 n 등분을 해서 저기 있는 저 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다 더할 거고요. 그 각각 더한 거를 뭐 해서? 각각 다 더한 거를 뭐 해서? n을 무한대로 쪼개버려서 여기는 얘를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왜 지금 잠깐 멍 때렸냐면 망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왜냐면 여기서 시그마라고 하는 걸 써야 되거든. 지금 시그마를 안 배운 친구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큰일 났네. 그래요. 일단 시그마 얘기를 잠깐만 해보자. 여기 안 배운 친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요 기호를 먼저 좀 이해하고 가야 돼. 이거 무조건 이해하고 가야 돼. 나중에 좀 배울 건데 등비수열 끝나고 배울 거예요. 조금만 더 빨리 배웠으면 이거 된 건데, 그죠? 아깝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AK라고 이렇게 써주고, 일단 K는 1부터 N까지 보통 이렇게 많이 써주거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거야. K가 1이었을 때, 1 집어넣어, A1. 그 다음에 K가 2라면, 그거보다 하나 더 커, 2라면 A2가 될 거고, 3이라면 A3.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어디까지 더하겠다는 소리냐면, N 집어넣은 것까지 AN까지 이렇게 다 더하겠다는 이 소리가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기호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수열에서는 얘가 SN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죠? 이제 이런 기호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딱 잡아놓고 이걸 가지고 쓰는 거야. 야,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1이 있고 더하기 3이 있고 더하기 5가 있고 더하기 7이 있고 더하기 11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서 25까지 있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해가지고 얘는 2K-1이 될 거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얘가 돼요? 여기다가 13을 집어넣으면 되죠? 13까지 이렇게 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3이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5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13 집어넣으면 25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를 줄여서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는 기호예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면 돼. 지금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봐봐. 일단 얘를 n등분을 할 거야 우리가. 여기는 얘를 n등분을 할 거야. 그럼 얘들아 요거 하나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요거 하나의 길이가 n분의 b-a가 되겠지. 왜냐면 이 길이가 b-a일 테니까 n등분을 해버리면 이거 하나의 길이가 n분의 b-a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이 사각형, 이 넓이를 지금 난 K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 K번째 사각형이라고 해서 이 SK를 먼저 좀 구하고 싶거든. 그럼 얘를 구하려면 뭐랑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는 얘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되는 거야.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근데 그 가로의 길이는 누가 봐도 이거니까 n분의 b-a니까 이건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세로의 길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세로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더 간 거잖아. k번째라고 했으니까 이 n분의 b-a가 몇 개 있어? k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n분의 b-a가 k개 있는 그게 이 길이야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점 있지. 이 점의 좌표는 A에서 이만큼을 더한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n분의 b-ak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 있는 걔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요 길이, 세로의 길이가 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랑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F A 더하기 n분의 b-ak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얘가 지금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되죠? 지금 정확하게 다 하나하나 다 따라가고 너희가 스스로 다시 따라올 필요 없어. 이건 한번 보고 아 저렇구나 라고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알겠죠? 미적분의 살 내용이니까.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시그마 해가지고 얘들아 K는 1부터 해서 N까지 해버리면 얘가 뭐가 되겠어? 이게 첫 번째 사각형 더하기 두 번째 사각형 더하기 세 번째 사각형 더하기 마지막 N번째 사각형까지 다 더한 거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게 K번째 사각형이었는데 그 K번째 사각형을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을 해버리면 얘는 여기는 이만큼의 넓이를 다 더한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리미트 해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무한히 쪼갤 거고 무한히 더할 거야가 되지. 무한히 쪼갤 거고 무한히 더할 거야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정의합니다. 오케이? 이게 구분구조법에서 정적분이 태어난 정의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정의. 자, 얘가 뜻하는 게 뭔지 봐봐. 얘가 뜻하는 얘는 쉽게 말하면 지금 봐봐.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져 있는 사각형들 중에서 하나. 그지? 요걸 의미하는 거야. 이만큼. 그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지금 현재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거를 이 값이 이제 x 값이 된다라고 얘가 지금 여기는 요 x 값이 현재 a 더하기 n분의 b-ak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이 값을 현재 x라고 바라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fx라고 하는 게 여기는 얘가 말하는 얘랑 똑같은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거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n이 무한대로 간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요거가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게 우리 미분에서 뭐라고 배웠어? dx라고 배웠죠. 그죠?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냐면 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얘가 얘고 얘가 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길이 곱하기 요만큼. 요 길이 곱하기 요만큼이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의 의미예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요만큼의 의미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걔를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여기가 A라고 했으면 여기서부터 B까지. 여기는 요 사각형들이니까 결국은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다 더할래요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인테그랄에서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돼 있는 이 현상, 여기는 얘를 의미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의 정의가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얘는, 그러니까 얘가 뭐야? 쉽게 말하면, 세로. 세로, 여기는 얘가 뭐야? 가로. 얘가 뭐야? 다 더했어요. 이렇게. 세로, 가로, 곱한 사각형을 다 더했어요. 라는 의미가 원래 정적분, 요 기호의 정의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 이렇게 인테그랄로 바뀌는, 얘가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예요. 기호 자체가. 알겠죠? 얘가 더했어요. 무한히 더했어요. 네, 무한히 다 더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대충 이미지만 좀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의 의미가 여기서 처음에 구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하나 SK라고 구했던 그 녀석이 요 얘기가 결국 여기서 요거 하나를 의미하는 이 선 하나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쌓여 있는 이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선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선들이 쌓여가지고 뭐가 돼? 너희가 바라봤을 때 면이 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면이 되고 이 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부피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는 그게 사실 좀 되게 증명하기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 점이 진짜로 모이면 선이 돼요? 뭐 이런 얘기는 진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선들이 쭉쭉쭉쭉 모여가지고 이렇게 너희가 앞에서 봤을 때는 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이거 곱하기 이거 자체, 이거 곱하기 이거 자체가 이 하나의 선을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이 선들을 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호가 뭐 하고 있구나? 다 더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면을 의미하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정적분이 정의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당연히 정적분의 정의니까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거를 미적분 쪽으로 빼버린 거야.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과정이 참 너무 좀 너무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정의인데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해. 그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적분의 정의가 조금 정적분이라는 거 그 기호의 의미가 좀 퇴색돼 버리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을 때 여기는 요 넓이가 여기 얘를 계산한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이게 정적분의 정의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요거 왜 얘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표현할 거야. 부호를 가진 넓이. 오케이? 정적분의 정의는 부호를 가진 넓이야. 이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기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렇게 돼 있는 요거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건 뭐야? fx 얘가 세로. 여기는 얘가 가로잖아. 얘는 가로는 어차피 여기는 요거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치? 뭐만 신경 쓰는데 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여기는 얘를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뭐가 돼? 음수가 되거든. 그럼 얘는 음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음수였을 때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나요? 아니면 요 사각형의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나오나요? 사각형의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음수인 상황에서 얘를 적분해버리잖아? 그래프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 적분해버리면 실제로 적분 결과는 여기 음수인 값이 이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적분의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정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단순하게 인테그랄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이 넓이가 얘의 계산 결과 여기는 이 넓이가 이거라면 얘의 계산 결과 마이너스 s가 됩니다. 이렇게 너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넓이 값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음수 값이 나왔다면 밑에 쪽의 넓이구나. 밑에 쪽의 넓이가 되는 거구나. 양수가 나왔다면 위에 쪽의 넓이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싶었는데 얘가 S고 얘가 S2라면 얘가 A고 얘가 B라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한 결과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 넓이들과 이 넓이들을 다 더한 거니까 S1 빼기 S2가 돼버립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니?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알겠죠? 그 흐름만 잘 잡을 수 있으면 돼.
이게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세로야, 여긴 얘가 가로야, 사각형의 넓이야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여기는 왜 얘가 음수값을 갖는 건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정적분 정의로 가봅시다. 고생했습니다.